파일 업로드를 할 때 JSP에서는 course.jar라는 파일, 압축 파일이나 혹은 commons IO라는 아파치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바에서는 안 먹히고요. 일단은 JSP 웹단에서만 먹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일 업로드고요. 다운로드는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죠. 뭐 더 쉬운 건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뭐. 자, 파일 업로드의 개요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당연히 서버로 파일을 전송해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파일 업로드고요.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모든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됩니다. 뭐 동영상도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서버가 용량이 작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막 서버로 올리는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5메가 이상 혹은 몇 픽셀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한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제한 없죠? 막 갖다 쉘 올리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너리 파일, 어차피 텍스트도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다 바이너리 파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JSP 페이지에서 폼 태그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왜 폼 태그를 사용해야 되냐면 앵커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송된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픈 라이브러리를 간단히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굳이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위한 JSP 페이지인데, 자, 폼 태그 한번 보십니다. 똑같은데요. 올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딴 거는 다 똑같아요. 액션, 포스트, 메서드 이건 다 똑같은데 앵커 타입하고 인풋에서 타입을 파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타입은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기본값이 원래 어플리케이션 뭘로 돼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xww 뭐폼 on url encoded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있어요. 밑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앵커 타입은 전송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우리가 앵커 타입 치게 되면 UTF-8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넣었는데 여기에서 파일 전송을 할 때는 여기에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를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파일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미지나 파일을 서버로 전송할 경우에는 딱 정해진 룰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course.jar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디폴트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URL이 인코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텍스트 플레이는 뭐 거의 안 쓰죠. 인코딩도 안 되는 문자를 그대로 전송한다는 거는 뭐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파일 전 업로딩을 할 때는 앵커 타입을 멀티파트 슬러시 폼 대시 데이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울러 얘는 겟 방식 절대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멀티파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액션 속성은 파일 업로드를 처리할 JSP 파일로 설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을 파일로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는가? 아니고요. 올리는 대로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예. 뭐 3개를 하고 싶으면 3개 하고, 아니면 뭐 10개를 하고 싶으면 10개를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업로드의 처리 방법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단순한 자바 코드를 작성하여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 단순한 자바 코드로는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구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버에 보낼 때 또 소켓 열어야 돼, 파일 인풋 스트림 해가지고 데이터 받아야 돼, 쏴야 돼, 받아야 돼, 닫아야 돼. 코드가 길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차피 통캣 서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면 course.jar나 아니면 commons file upload.jar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둘 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얘는 아파치에서 제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유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업로드가 좀 안 되던데 업로드 최근에 한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잘 좋습니다.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이거는 아파치에서 나온 거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네임 밸류가 좀 더 있다, 뭐 그런 수준이죠. 같은 품질인데 어떤 거는 LG산이고 어떤 거는 중소기업산이다 하는 사람들은 LG산을 선호하죠. 맞나요? 예, 같은 가격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코스에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이거 이용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IO하고 파일 업로드. 이거 아파치 통캣 다운 받는데 그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차이점을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100% 맞다라고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course.jar는 웹투웹으로 전송해야 되는데 간단한 데이터 진행 상태 표시 구현이 필요 없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네요. 리스너가 여기는 없어가지고 프로그레시브 바라든지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얘는 course.jar로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든지 엣지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사파리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창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얼마가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인디케이터가 나오죠. 맞나요? 예. 그거는 이걸로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좀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리스너를 구현해 놓은 그런 예제는 없고요. 뭐 일단 하려 그러면 찾아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일반적인 파일 업로드 기능 외에 파일명이나 저장되어야 할 위치, 조작 등에 대해서 소스 구현이 좀 더 유연하다. 소위 말해서 얘는 올릴 때 올리는데 니 어디다 올릴래, 이 브라우저 이런 것들하고 뭐 또 이제 이거를 그리고 또 내려받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 그리고 올릴 때도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소스의 유연함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요 놈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력서라든지 혹은 뭐 간단하게 뭐 뭐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뭐 첨부 파일 이런 걸로 간단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course.jar를 이용을 하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뭐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는 이제 course.jar 파일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업로드되는 파일 자체만 다루는 클래스고요. 그리고 나서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아까 앵커 타입이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 유형과 포스트 방식의 요청 파라메타 등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그리고 나서 일반 데이터하고 파일 데이터를 구분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사진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게시판에 글 목록 쭉 글 작성하다가 거기다가 첨부 파일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첨부 파일은 일반 파일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우리가 텍스트나 이런 파일들일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놈을 얘가 분석을 해서 파일이 어떤 거고 그냥 일반 텍스트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분석을 합니다. 얘가 분석을 해서 파일 데이터에 이제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서버에 올리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한글 인코딩 값을 얻기가 쉽고 서버의 파일 저장 폴더를 동일한 파일명이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생성할 때요. 파일 정책이라는 policy라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매개 값으로 던져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1.jpg가 서버 폴더에 업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 있는데 이걸 덮어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이름에 이걸 올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뭐 1이라든지 해서 .jsp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파일 업로드 했을 때 파일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면 이 정책을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파일명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라이브러리 course.jar는요 서블릿닷컴에 있습니다. 서블릿닷컴에 있고요. 자, 이 2008년으로 되어 있던데 최근에 가보니까 2020년짜리 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대다수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소스를 볼라 그러면 이거를 지정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못했는지 뭐 해보면 되겠죠. 여튼 JSP 페이지에서 얘는 대다수가 오렐리로 시작하는 놈한테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파트 리퀘스트의 클래스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얘는 기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지 않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리퀘스트 요청 객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이브 디렉토리 이게 바로 업로드 폴더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string 해서 save 디렉토리 니꼬르 해서 거기다가 경로를 지정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int max post size가 있어요. 니 얼마까지 받을래? 이 뜻입니다. 최대 크기는 얼마인지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코딩 방식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바로 file rename policy라는 이 클래스입니다. 얘를 우리가 new 연산자로 인스턴스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 policy는 파일명 변경 정책을 설정한다. 세이브 디렉토리에 파일명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덮어쓰기 여부를 설정을 하며 설정을 요거를 해놓으면 덮어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파일명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해보면 알지 뭐.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예요 이거? 인스턴스 만들고 있다. 그죠? 근데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request.get paramet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오는 값들을 다 받았단 말이지. 회원가입할 때는 뭐 할 때, 그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여기 안에 지금 리퀘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multi.get parameter 이래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서버에 업로드 폴더의 패스가 되고요. 이거 몇 메가입니까? 어허. 5메가입니다. 5메가. 그 다음에 UTF-8이고요. 그리고 new default file rename policy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이래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활용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메서드들이 있죠. 그래서 get content type, get parameter, get parameter name, get file, file name, get file system name, get original file name 등등. 이거 전부 다 파일 빼고 이거 리퀘스트 객체가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닌가요? 예? 이 리퀘스트가 우리가 get 파라메터 해가지고 전송된 거 얻어내잖아. 그 세 개 메서드 전부 다 리퀘스트가 들고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제 멀티 파트 리퀘스트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야. 왜? 매개 값으로 리퀘스트가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get 파일 하면 파일을 업로드된 파일을 우리가 파일 객체를 받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얻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네임, get 파일 시스템 네임에서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서버에 실제로 업로드된 파일명을 반환을 하고, 자, 파일명이 중복이 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올렸던 파일이 중복이 되면 중복된 파일명을 얘는 이제 중복되면 이제 변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경된 파일명을 반환하는 게 바로 파일 시스템 네임이고, 그 진짜 이름을 리턴하는 거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메서드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오리지널은 진짜, 얘는 그냥 우리가 변경된 파일명을 리턴 받는 거죠. 됐나요? 예. 자, 요거는 커맨드 파일 업로드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자, 요까지 이론을 마치도록 하죠.